조금 나를 지금보다 외롭게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아름다웠어요. 언제나 하얀 얼굴에 가득 웃음을 보이던 내게는 소중한 나의 작은 사랑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젠 추억 속의 이야기. 그대 떠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우리 지나간 사랑은 그대 떠나도 언제나 하얀 얼굴에 가득 웃음을 보이던 내게는 소중한 나의 작은 사랑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젠 추억 속의 이야기. 그대 떠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우리 지나간 사랑은 그대 떠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그대 떠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대 떠나도 그대 떠나도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식자재로 옮기던 50대 남성이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서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새벽 시간에 리프트가 고장 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네. 이 영하의 날씨에 새벽 시간인 탓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동료들은 이 리프트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방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오늘 프리데스크 출발할 텐데요. 네네. 여러분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코코님의 신청곡 이미영 씨의 노래 얘기 많이 하시고 계세요. 처음으로 완곡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가 일찍 시작하니까 이런 이점이 있네요. 그러게요.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네, 김정백님은 술 한잔 할까 하시는데요. 아, 네. 아 지금 눈이 오나요?
아 저희도 실내에만 있어가지고 눈 오는 소식을 몰랐는데 네. 뭐 인천에도 지금 폭설이 내린다고 하고 제가 아는 분은 뭐 저기 김포, 경기도 쪽에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나폴레옹님 하이. 네. 아, 네. 저기 아리둥절님 저희의 그 단골 손님께서 프로필 사진이 바뀌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고양이 사진을 해놓으셨네요. 아리둥절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메롱하셨는데 아니 아리둥절님도 한 살 더 드셨잖아요. 우리 나같이 나이를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네. 뭐 노재필 기자가 세상 중심이 본인인 것처럼 아리둥절님도 본인이 세상 중심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김창구님이 밖에 눈이 펑펑 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산에 쏟아진다고요? 뭐 사진이라도 이 댓글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네네. 못해서 아쉽네요. 부산은 눈이 안 온다고 까리를 하셨어요. 네. OH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적당히 재밌다고 고맙습니다. 적당히라도 재밌는 게 어디겠습니까? 네. 예, 재미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칭찬이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첫 코너 가볼까요? 네. 자, 프리초대석의 신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첫날에는 경제를 다뤘고요. 두 번째 날엔 정치, 오늘은 글로벌한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네. 자, 베이징에 계신 김희웅 특파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용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입니다. 지금 진짜 베이징 맞으신 제가 거죠? 화면에 보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네네. 보이고 있어요. 예. 네네. 베이징은 지금 영하 15도로 춥네요. 서울은 눈 오나 보죠? 예, 서울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눈은 안 오죠? 눈이 드물어요. 작년에 좀 오다가 올해는 아직 안 왔고 기본적으로 여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해도 눈이나 습하진 않아서 막 그렇게 서울처럼 으실으실한 추위 그런 건 덜 합니다. 네. 김희웅 특파원이 그 방송 경력 중에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라고 하세요, 지금. 네. 뉴스 프리데스크가.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우리 아들한테 보라 그랬어요. 유튜브 아까 나온다고. 네. 예. 이게 젊은 세대들이 접근이 쉽거든요, 유튜브가. 그럼요. 네. 자, 아드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는 사실 코로나19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정확하게는 지난해 말에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김희웅 특파원이 지난 연말에 우한을 다녀왔는데요. 네.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12월 31일이 2019년 12월 31일이 중국에서 첫 발표를 한 날이에요. 우한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1년을 맞이해서 한번 기획으로 가봐야겠다고 연구를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에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계획보다 좀 빨리 가게 됐는데 갔다 와 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베이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막 나오고 해가지고 베이징을 가급적 떠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우한을 가도 우한의 호텔들이 베이징발 손님을 안 받아줘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우한에서 만나면 우한 사람들이 약간 또 약간 두려워하는 게 좀 있고 못 갈 뻔했습니다. 네, 마침 그러게요. 일주일 땡겨서 잘 갔다 온 거죠. 혹시 좀 가기 싫었는데 회사의 압박에 의해서 가신 건 아니죠? 올해 출장이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1년을 쭉 앉아서 있어 볼까 하다가 그래도 현장에 한번 다녀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직접 보고 오니까 우한이란 곳이 주는 느낌을 좀 그래도 좀 보고 왔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김특파원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네네. 진짜 편하게 방송하신다고 유튜브 처음인 거 맞냐고 지금 칭찬을 남겨주셨고요. 네. 중국에서 고생 너무 많다고 가비에이님께서 네, 건강 조심하시라고 지금 댓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이 우한 우리 아들은 환자. 댓글 안 남겼나요? 아들은 아직 안 보여요. 네. 예. 아드님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심은정님이 아드님이 여기서 댓글로 인사하면 최고겠네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 기다리는 동안 김특파원이 취재한 우한 현장 영상을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네네. 함께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한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우리의 명동과 같은 곳입니다. 대학생만 130만 명이 있는 젊은 도시 우한은 중국에서 연말연시를 가장 떠들썩하게 보내는 곳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4일 저녁, 거리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武汉很安全，比别的城市都要安全很多，因为他已经有经验去怎么去防护啊。最安全的意思是？因为我们都很注重，我们把病毒已经控制住了。 지난 5월 중순 이후 우한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한의 코로나19 사망자는 공식적으로는 3,8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입원실이 없다며 병원에서 거부당한 뒤 집 베란다에서 그릇을 두들기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아파트 단지에서 사망한 시신을 실어 나르는 영상 속 사연들이 공식 통계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알리던 시민 기자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假的吧？我有个亲戚，他们是医院的，他们说实际情况下比这个多很多。很多的意思是，反正不止几千嘛。 중국 생활 20년이 넘었다는 한 교민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고 말합니다. 온 식구가 다 죽었는데도 그 시체 처리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랬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진짜예요. 했을 때하고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여름 우한에서 벌어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빼곡했던 수영장 파티.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한은 그럴 자격이 있다면서 적극 선전했습니다. 우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발원지라는 오명을 털어내기 위한 당국의 의도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这已经发现了，不是武汉的吗？啊，是吧？你怎么知道？怎么认为啊？通过新闻上了解啊。那武汉开始的那也不代表是武汉的呀，那但是我也可以说是他们陷害的呀。 네, 우한 현장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성탄절 전날에 네. 우한 시내 거리가 쫙 보이는데 우리하고는 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그 중국 지도를 보면 우한이라는 데가 뭐라 그럴까 가운데 딱 있어요. 위아래로 교통이 있고 옆으로 있는 가운데 배꼽 같은 도시로 교통이 되게 발달돼 있고요. 또 하나가 유명한 게 대학이 가장 많아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 대학이 120개인가 있다고 하고요. 120 그러니까 개요? 대학생만 130만 명 정도 있다는 되게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이런데 가장 좀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를 화려하게 보내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활발하고 우리는 그때 아마 5인 금지, 그렇죠. 5인 조치 이런 게 내려져 있었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저도 다른 동네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네요. 가서 현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면서 이게 사람이니까 우리는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솔직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대로 뭐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우한에서 이렇게 혼자 신나도 되는 건가? 좀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좀 언론상에서 많이 다뤄졌던 그런 곳에 문제가 됐던 곳도 직접 가보셨잖아요. 어땠나요? 예, 두 군데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그 많이 귀에 익으실 거예요. 화난 수산물 시장이라는 곳이 하나 있었고 당초 여기는 수산물 시장인데 이 구석에서 뭐 약간 좀 그 뭐 너구리 뭐 이런 좀 뭔가 이 야생 동물을 팔면서 거기서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그곳은 이렇게 간판도 없어지고 펜스도 쳐지고 네네. 아예 그냥 이곳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떤 곳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흔적을 없애버렸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정이 되는데 발생이 중국은 여기보다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콜드 체인을 통해서 들어온 냉동 수산물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 돌리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네. 또 한 군데는 그 리원량 의사라고 우리 언론 보도에도 많이 그렇죠. 됐습니다만 우한 중심병원이라는 곳의 안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처음에 자기 동료들 SNS 단톡방 같은 곳에 좀 뭔가 사스 같은 환자가 생겼다. 네. 이게 좀 기존의 독감이나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바로 이제 그 어떤 공안 당국에 불려가서 질책을 받고 다시는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혼나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의사가 결국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요. 네, 숨졌죠. 나중에는 중국 당국도 이 의사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줬는데 사람들이 이 의사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현장을 가보고 인터뷰를 좀 하려고 했죠. 네. 네네. 현장에는 병원에는 이 의사에 대한 뭐 기억이나 흔적 같은 건 없었고 병원 앞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면
뭐 잘한 일이다. 자기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리원량 의사를 추모하는 분위기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저는 그게 중국 시민들이 당국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런 정도의 말을 듣고 모두가 리원량 의사를 알고 있다는 말에서 이 원망과 어떤 중국 당국의 실책에 대한 그런 비판 같은 걸 애둘러 한 게 아닌가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 통계를 살펴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869명, 거의 네. 4,000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 중국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그렇죠. 중국 전체 사망자는 4,6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3,600명, 한 75% 정도가 우한에서 사망을 했으니까 네네. 희생이 우한에 되게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한을 봉쇄하면서 우한을 희생시킴으로써 중국 전체를 살렸다. 뭐 이렇게도 중국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 우한의 방역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우한의 방역이라는 게 좀 약간 잘 됐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방역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방역 전시회. 네네. 그죠. 뭐 중국은 이렇게 성과를 자랑하는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또 이벤트에 맞춰서 많이 하고 10월부터 방역 전시회가 돼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그 방역 전시회 제목이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런 거예요. 인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둔다. 이런 제목의 방역 전시회가 아주 화려하게 제대로 세팅이 돼서 열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현장 그런데 그림도 방역 좀 전시회에 딱 준비했는데. 들어가서 네. 아 그럴까요? 보면서 하실까요? 네네. 네. 들어가서 딱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놀람을 갖게 된 것이 방역 전시회 첫 스타트가 1월 7일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방역 조치를 내렸다. 이게 이제 방역의 그 전시회 입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12월에 환자가 발생을 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런 네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역 조치가 나왔다가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첫 스타트부터 시진핑 주석의 조치가 방역 전시회 입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역 전시회의 목적이 뭔가 확실히 그 중국의 방역 성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이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끼게 됐고 또 다른 점은 중국에서 취재를 제가 지금 2년 넘었으니까 네. 2년 반쯤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온 지가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취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뭐 휴대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네네. 주먹만한 카메라로 뭐 찍고 인터뷰는 뭐 전시회 밖에서 하고 이런 그렇게 약간 노하우를 뭐 좀 얘기해도 되는 뭐 일반인처럼. 건가요? 이런 노하우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뭐 기자라는 게 노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피곤하겠다. 됐어요? 잘못하면 전시회에 못 들어가겠다. 예. 이런 우려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그 이름 적고 소속 적고 하더니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라고 이게 목걸이까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홍보를 그래서 하고 싶구나. 정말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마침 잘 왔다. 원래 이거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왔으니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촬영을 하고 또 인터뷰도 안에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중국 생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취재 허가를 받고 제대로 마치 취재 협조를 받고 하는 것처럼 취재를 하게 된 거는 처음일까요? 전시회도 중국의 일반 전시회는 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선전이 많고 뭐 이렇게 표 어떤 뭐 주석의 영상 이런 것만 주로 있고 한데 여기는 이번 실제적으로 사용됐던 구급차, 실제적으로 어떤 나갔던 의료진들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조형물도 많이 만들어놨고요. 제법 네네. 볼만했습니다. 감동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어쨌든 그 많은 피해를 겪고 2달간의 봉쇄를 겪으면서 뭐 이겨냈으니까요. 아니, 허가가 어쨌든 이 방역 전시회라는 게 중국 당국이 얼마나 이제 알리고 싶어하는 건지, 얼마나 네. 홍보, 선전의 효과를 내고 싶어하는 건지 확실히 보여준 전시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네네.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정 의원님이 지금은 웃으시지만 초반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네, 네. 많은 저요? 분들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우한 상황 중에 가장 좀 의심스럽고 믿기지 않는 게 지난 5월 이후에 확진자가 없었다는 게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네. 우한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5월 이후로 네.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중국 통계가 그러고 집계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의 데이터에 갖고 있는 불신이 네.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우한 네. 시민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없다는 거는 어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중국 당국이 정말 우한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우한에서 한 명, 두 명 다시 나오면 사람들에게 우한이 시발점이었지 라는 걸 상기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불식하고 우한은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난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한은 정말 다시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7개월째 우한에선 자체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사실 다만 화면에서도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거의 마스크 착용률이 100%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어땠어요? 네. 그게 저도 약간 가서 발견한 놀라운 점이었어요. 데이터적으로는 한 명도 없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왜 쓰냐 그러면 방역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조금 이제 그걸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우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 그런 게 분명히 없을 수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작년 1월에 뭐 이거 처음에는 뭐 마스크 쓰라 그랬다가 또 마스크 또 강조하지 않기도 하다가 사람 간의 전염은 안 되고 뭐 일단은 뭐 처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온 건데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사람 간의 전염이 된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틀이 지나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새벽에 발표하고 그렇죠. 다음날 성격 10시에 봉쇄를 기차역 했죠. 네. 비행기를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어쩌면 정부 뭐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스스로 방역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네. 불안과 불신 이런 게 마스크를 쓰게 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불안감은 숨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현지에서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경제적인 타격으로도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확실한 거는 경제적 수치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보면 우한이 일반적으로 중국 전체가 상당히 코로나에서 많이 회복을 했지만 우한의 경제는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은 1월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한은 여전히 작년 1월에서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GDP가 아직까지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 10%로 중국 전체의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소비는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28%예요. 중국도 뭐 아직 플러스는 아니에요. 소비 지수가. 그러나 네. 우한은 아직도 훨씬 더 처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본 사람들은 먹는 거, 네. 또 옷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매출이 예년의 절반밖에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아직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2달 반 동안 도시를 막았고 그래서 기업들도 어려워졌고 일자리 잃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고 네. 또 돈을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또 봉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소비 성향도 보면은 당장 필요한 거 필수품 그런 거에는 돈을 쓰지만 조금 더 나아간 옷이나 조금 뭐 사치품 평소에 하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소비는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 뭐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남아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더 현재 말씀드리면 예. 제가 계속 할까요? 네. 쓰촨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중국의 쓰촨 대지진이 있어서 수십만 사망자가 얼마나 되더라. 그런데 그때도 우리 마침 사무실 스텝이 네. 쓰촨 대지진 1년 이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때 인터뷰는 이랬다 그래요. 이제 1년 지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쓰고 오늘 뭐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 어떤 이벤트 큰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건 오늘 다 써야 한다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근데 우한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쓰촨 대지진이었지만 전염병은 언제 또 어떤 힘든 기간을 버텨야 할지 모르니까 좀 더 비축해 두자. 그래서 그게 쓰촨과 상당한 완전한 대비되는 차이점이라는 얘기를
스태프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재난이라고 해도 이제 이런 국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건 쓰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쓰자 이러는 거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뭐 취재 영상을 보면 뭐 물도 쌓아놓고 뭐 먹을 거 이런 거 다 비축품을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 상황은 좀 다르니까 이제 버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네. 보면. 직접 현장에서 맞아요. 이제 들려오는 지진하고 이야기를- 역병하고의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그곳 상황이 어떤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좀 느껴지는데 우한 이제 취재 갔다 온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가기 전에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은 상황이 겨울 들어오면서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한은 가기 전에 사전 취재를 해보면 일단 뭐 모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잘 돌아가고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떤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서적인 괴리감을 주지 않을까? 뭐야? 이거 우한 뭘 보여주자는 거야?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를 우려했는데 그럼에도 한번 현장을 가보자 네. 라고 하면서 제가 잡은 포인트는 약간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우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 불안, 네. 트라우마 그게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방역 전시회 같은 차원이지만 우한을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한이 이겨냈다. 중국이 승리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 이면에 우한의 초기 대처의 실패 같은 건 은폐를 하고 조금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좀 덮으려고 시민과 하는데 보이는 당국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건 외국과 어쩌면 중국에서도 우한 밖의 시민들 네. 어쨌든 외국이 많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원망 뭐 심지어 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한 때문에 지금 이 네, 모양이 났다. 이런 이런 사담이 거를 났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외부에서 보는 우려와 원망을 함께 녹여서 어떻게 공감을 좀 줄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가서 가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우한 전염병 전에는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우한에서 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한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저는 중국에서 일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네. 못 알아들으니까 우한이 어딘지. 근데 지금은 우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뭐 아들이 우한에서 일한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저 아들이 우한에서 일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어머니가 그러면 약간 뭐 좀 아주 걱정도 하고 주위 분들이 또 네네. 약간의 또 원망도 하고 뭔가 우한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어머니 그냥 중국에서 일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곳 시민들은 우한이 갖는 트라우마와 낙인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심지어 뭐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네네. 괜찮은가요? 네. 우리 직원을 제가 이제 그 사무실 직원을요 8월 말에 뽑았어요. 네. 뽑았는데 면접을 보는데 이분이 됐죠. 그래서 같이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고 나서 친척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너. 왜냐하면 우한에서 왔으니까 아마 좀 싫어할 거야. 아니면 조금 아직은 좀 그럴 거야. 그 걱정을 면접을 통과하고 나서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가서 스태프들이 만나본 우한 출신이에요? 젊은이들도 예. 아, 우한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우한에서 만나면 젊은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정말 그랬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 우한에서 왔다 그럴 때 뭔가 좀 싸한 시선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결과적으로 피해자일 보면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의 초기 대처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방역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도 있고 초기에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훨씬 더 좀 빨리 대처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본인들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낙인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문화에서 이 역병이 시작됐는지 식습성인지 뭔가 아직까지 명쾌하진 않습니다만 그쵸, 네. 근데 중국 당국은
마침 1월에 WHO가 중국 우한에 가서 원인 조사를 한다고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가 일단 중국이 뭐 어떤 협조를 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WHO 네네. 사무총장이 약간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죠. 중국의 대처에 대해서. 야, 왜 네. 못 가게 하냐. 그 친중국 그러니까 이런 성향인데도 부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비판을 해서 오히려 주목을 받았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초기에 분명히 은폐를 했죠. 그리고 대처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한 시민들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이 이런 뭐 이제 퍼졌습니다만 그런 부분 지금은 어쨌든 우한 시민들도 이제 뭐 일상의 회복을 원하는 글로벌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건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중국 내 상황은 어때요? 그런 지금 생각을 뭐 하네요. 백신 접종 시작됐다는 보도 취재도 그때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 베이징 분위기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베이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니까 좀 낯섰고 지금은 또 주변에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네. 또 뭐 한 최근 2, 3일 새에 막 3, 40명 나오면서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성을 보면 해자를 파잖아요. 이렇게 그쵸? 해자. 네. 이렇게 성 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적이나 네.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이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어떤 되게 강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약간 또 여기서 그죠. 대처를 세게 한다고 보는 건 춘절이 한 달 남았는데 벌써 춘절 대처까지 나온 거예요. 가급적 춘절 때 나가지 말아라. 베이징에 있고 나가지 말고 그리고 애들도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꿨고요. 아, 그러면서 적어도 춘절 대이동 전까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중국은 3월 초에 양회라는 아주 대규모 정치 연례 행사가 있는데 그때 그쵸. 이제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5천 명 정도의 막 지도자들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잘 베이징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확진자 수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 겨울 때까지는 베이징을 둘러싼 이 방역 강도가 되게 세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토크를 좀 마무리하고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릴까 하는데 이사나님이 지난번 뉴스 보는데 특파원님 연결할 때 코로나가 터지자 좀 울컥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네. 아드님 안 하고 부인분이 홍콩에 가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 찐팬님께서 지금 남겨주셨는데 아드님하고 부인은 지금 다시 베이징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 저 댓글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그때 다 우리 특파원 동료들, 다른 회사 동료들은 많이 이제 갔어요. 가족들이 안전한 한국으로 당시에. 근데 네. 이제 저희는 같이 있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을 눈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지금 잘 있습니다. 네네. 아들도 지금 원격 수업하느라고 굉장히 지루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애들, 학생들도 뭐 집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네. 일상의 회복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한번 네네. 가고요. 심은정님이 특파원들 뉴스에 잠깐 나오지만 사실 더 많은 현장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이야기 보따리 아주 실컷 풀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고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곳이 참 사실 있기 좀 두려운 감도 있으실 텐데 잘 버티고 계신 것을 MBC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저희 모시면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인사를 네. 전에 못하는데 예, 너가 버렸네요. 인사가 네. 네. 자, 아니 근데 언제 오셨어요,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지금 30분 동안 뭐야 도대체? 아. 네? 아니 많은 분들이 근데 이미 그 존재를 알아차리셨어요. 아니 지금 이 타자기 소리, 컴퓨터 타자 소리가 다 들렸다고. 네. 아니 또 웃긴 게 그 소리가 들린다는 채팅이 남겨지니까 되게 살살 몰래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기 음악을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네. 아까 어떤 분이 군가를 군가요? 군가도 되냐고 하셨는데 네. 그 단도 레이다라는 분께서 란도 레이다라는 분께서 멸공의 횃불을 신청해 주셨어요. 내일은 멸공의 횃불. 아 멸공의 뿔. 네. 저도 군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자 내일은 군가로 한번 저희가 또 아우, 네. 프리하니까. 네, 저희- 프리하니까 군가. 군가로 네. 오프닝 곡을 하는 프리한 뉴스 데스크입니다. 멸공의 횃불 정말 그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많이 불렀는데 네. 군가는 따로 저작권이 없나요 혹시? 아마 저희가
괜찮을 거예요. 아, 괜찮겠죠? 네. 예.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아무튼 자, 내일 군가로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네네. 시작해 지금 볼 텐데요. 댓글창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아, 열공의 오프닝. 횃불. 네. 네. 그리고 아까 코코님이 오셨던데 어제 그 신청해 주셨던 노래 네네. 그랬더라도 근데 어제 제 캡처해 놓은 걸 보니까 뭐 울고 계시다고 이제 그분이 신청하시면서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뭐 이별을 하신 거 아닌가 아. 어떤 분하고 아니면 싸우셨거나 근데 뭐 제가 뭐 성별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남자 많고 여자 많습니다. 네. 너무 뭐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눈이 온다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또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뭐 인생은 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가 그래서 좀 마음 좀 달래시라고 아이고. 저희가 또 음악을 이렇게 드렸죠. 정말 네. 따뜻한 분이 됐을까. 네. 자 오늘 지금 4분 42초 남았습니다. 자 크리스틴 씨 빨리 갈게요. 네. 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오늘 사과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양천 경찰서장은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려졌는데 저희가 원래 뭐 오늘 또 단독 기사를 준비했거든요. 네네. 뭐냐면은 그 당시 경찰이 3번째 신고가 됐을 때도 병원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접수했으면 사실은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심각한지를. 그래서 아마 그런 경찰의 어떤 잘못된 대처 이거 저희가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아, 코코님이 잠깐 댓글 남기셔가지고. 뭐라고 나주셨죠?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진정됐어요라고. 네네. 어떤 일인지 피드백이 모르겠지만 왔어요. 뭐 이성에 관련된거나 뭐 그런 거라면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저희가 또 그 이 정윤희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살인죄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굉장히 그 중요한 밝혀야 될 정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쿵쿵 소리가 이웃 주민들이 들은 소리가 있어요. 9시 한 네. 14분 정도, 40분 정도에. 근데 이 소리가 그 주민들은 굉장히 그 뭐 마치 이렇게 지진 소리 같이 이렇게 굉장히 소리가 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의료진들이 정인이의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뭐 교통사고 수준의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거나 그쵸. 그렇지 네.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와 이 그렇죠. 사건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기록을 저희가 또 확보를 해가지고 네네.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840명, 어제는 700명대였으니까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다행히 1000명 아래. 네, 당연히 1000명 아래고 네. 일단 이게 뭐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동부구치소에서 66명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이 6차 전수 검사를 했는데요. 네. 교정시설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전 교정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전수 검사를 한대요. 근데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검사를 하겠다는 정확대는 거예요. 좀 떨어지지만 빨리 나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동부구치소에서 그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수용자 4명이 그 정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과밀 수용. 네, 과밀 수용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자, 근데 이게 뭐 과밀 수용을 안 하고 좀 뛰어노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 당장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네. 교도소 시설을 갑자기 어떻게 또 늘리겠습니까? 네네. 자, 그다음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뭐 의료 체계가 붕괴된 상황인데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얘긴데요. 네. 구급대원들한테 살 가망이 없는 환자는 병원에 들어가지 말아라는 지침을 내렸다. 네. 진짜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주 방위군까지 어떤 의료 도우미로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원생들을 이제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것 중에 좀 황당한 기사긴 한데 제가 봐도 황당한데 얼마나 황당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에 있는 그 임신 출산 정보센터 게시판에 거기에 올라온 그 출산 직전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정보 같은 거라는데 그분들이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는데 그러니까요. 뭐 남편 옷 챙겨놓고 밑반찬 챙기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요새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요구를 하면 안 되죠. 만삭의 임산부한테 이런 요구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십니까? 분노를 유발하는 꿀팁이라고 해서 올라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서울시가 이거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복지부에 있는 보건복지부 거를 가져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 참.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데 내일하고 모레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이 뭐 영하 10도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영하 17도 아침 최저로 떨어진다는데 네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노재필 기자 스타일 알아요 이제. 아니 그 이제 10년 파악했군요. 만에 네. 추위라고 하는데 네네. 북극에 있는 그 제트기류라는 게 있대요. 북극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 띠 같은 건데 순환하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건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좀 온도차가 안 나면서 그 찬 공기들이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북극발 한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파를. 네. 중부지방 서울 등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까지 한 10cm 정도의 눈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는 아마 출근길에 좀 비상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네네. 대중교통 가급적 이용하시고. 자, 아리둥결님이 재필이 형 머리 스타일 안 바꿀 거임 하셨는데 일단 뭐 갈 예정입니다. 하지 말라면은 무조건 합니다. 이분은 뭐 저 약간 안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리둥결님은. 예.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